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모든 걸 버리고 강으로 뛰어든 난자. 네, 바로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화씨 451 주인공 가이 몬테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보내주신 이 소설의 마지막 3부, 불타는 광명,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자 정보와 함께 몬테그의 그 격렬한 내면 변화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3부는 정말 중요하죠. 몬테그라는 인물이 겪는 심리 변화의 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 인간이 어떻게 깨어나고 또 변해가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진짜 손에 땀을 쥐었는데 특히 몬테그가 자기 집을 직접 태우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네. 그 장면부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늘 빠져 살던 그 거대한 벽, TV 스크린이랑 침실 태울 때 이게 그냥 단순한 방화는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그건 뭐랄까 과거에 공허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를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과의 완전한 결별 선언 그런 거죠. 결별 선언이요? 네. 분노도 있고 혼란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을 거예요. 일종의 의식이죠. 제 손으로 과거를 태워버리는. 그러네요. 근데 거기서 비티 서장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계속 몬테그를 막 도발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꼭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몬테그가 비티를 화염방사기로 태워 죽이는데 나중에 몬테그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비티는 죽고 싶어 했다고요. 이게 그냥 합리화일까요? 아니면 진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몬테구의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티는 지식의 가치를 알면서도 이 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그 모순 속에서 되게 고통받았을 인물이거든요. 그의 끊임없는 냉소나 도발이 어쩌면 자기 파괴적인 욕망의 다른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이 사건으로 몬테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다리도 다치고 그 감정 없는 기계 사냥개의 추격. 와, 심지어 TV 생중계로 도시 전체가 자기를 쫓는 것 같은 압박감. 정말 숨막히는 탈출극이에요. 그렇죠.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몬테그의 변화는 계속돼요. 예를 들면 몰래 동료 소방관 집에 책을 숨겨두는 행동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는 책, 즉 지식의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페이버 교수와 계속 연락하려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사회 전체가 미디어를 이용해서 개인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강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드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어떤 의식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때 몬테그는 물리적인 추격자들 말고 또 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 강물이 그의 과거를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 의식이었을 거예요. 방화수로서의 죄책감, 또 도시의 그 인공적인 소음과 공허함, 어쩌면 사회가 강요하는 무관심이나 쾌락주의 같은 것들. 자신을 억눌렀던 그 모든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지 않았을까요? 무지로부터의 해방. 네. 강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 재탄생의 통로가 되어준 셈이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강 건너숲에서 발견한 모닥불, 이것도 큰 변화죠. 이전까지 알던 그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불을 처음 만난 거니까요. 그렇죠. 불의 이중성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불이 억압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와 지혜를 나누는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레인저와 책임관들을 만나죠. 네, 그 살아있는 도서관들. 각자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머릿속에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인 책이 다 타버린 세상에서 그렇게라도 지식과 문명을 기억하고 전하려는 방식이 몬테그 자신도 전도서 일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요.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몬테그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게 돼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지식과 기억을 통해 미래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거요. 사명감이요? 네. 이 3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몬테그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을 통해 수동적인 방화수에서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인물로 변화하는가? 그 변화의 계기들이요? 그렇죠. 자기 집을 태우고 비티를 죽인 극단적인 행동,
그 필사적인 도주, 강에서의 상징적인 정화, 그리고 이 책임관들과의 만남. 이 모든 사건들이 단계적으로 그를 각성시키는 거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사회에 저항하게 하고 또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도시가 폭격으로 파괴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네, 개인의 각성과 문명의 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그레인저는 불사조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맞아요, 불사조. 파괴와 재건은 반복된다. 중요한 건 기억하고 배우는 거다. 뭐 이런 메시지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한다는 것. 몬테그가 폐허 속에서 아내와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이 기억의 중요성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강렬한 이야기를 쓴 레이 브래드버리는 평생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되는지, 검열 문제, 상상력의 힘 같은 주제들을 탐구한 작가잖아요. 네, 1920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셨죠. 화성연대기나 민들레 와인 같은 다른 작품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맞아요. 몬테구의 이 여정은 정말 브래드버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요. 정확합니다. 몬테구의 변화는 결국 억압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한 개인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저항하고 또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오늘 화씨 450일 3부를 통해서 한 개인의 내면이 어떻게 깨어나고 변화하는지 그 격렬한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혹은 당신의 삶 속에서 혹시 보이지 않게 불태워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나 생각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몬테그처럼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